나는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너무나도 읽고 싶어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메트로폴리탄에 여러분들도 미국 사시는 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세기가 어렵죠. 네, 정말 10번은 넘게 간 것 같은데, 이 책을 구입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전에 한번 갔고, 한 몇 주 전에 또 한번 갔어요. 몇 주 전에 갔을 땐 도슨트 가이드를 받았었는데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 경이롭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려고 평상시에는 안 쓰는 말이죠. 뉴욕 메트로폴리탄은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하죠. 근데 그 미술관의 경비원, 10년간 경비원을 했던 저자가 그의 작품을 보는 그 어떤 마음, 또 그의 삶, 그리고 어떻게 경비원이 됐는지, 그리고 경비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이런 대략적인 플롯 안에는 메트로폴리탄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거장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종이책으로 보니까 종이책을 사면은 별책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정판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권인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선착순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그림이 전화기에 나오는 그런 가이드북이 있어요. 또 뮤지엄의 그 가이드인데, 이 길을 안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작품에 언급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조금이라도 언급된 작품의 모든 그림이 이 QR코드에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거기에 언급된 작품을 또 전화기로 찍어서 또 작품을 보고, 너무나도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은 이런 부제가 있어요.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영어 제목은 All the Beauty in the World입니다. 책 날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패트릭 브링리라고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인물 소개,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대학 졸업 후 잡지사 뉴요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승승장구를 꿈꾸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암으로 투병하던 친형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는다. 이를 계기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무기력함에 빠진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본인을 놓아두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그는 2008년 가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다. 저자는 매일 다른 전시실에서 최소 8시간씩 조용히 서서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고대 유물과 건축물들, 그리고 거장들이 남긴 경이로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동시에 미술관을 찾는 각양각색의 관람객들을 관찰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 사연을 지닌 동료 경비원들과 연대하며 차츰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간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입니다. 이 책은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미술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렸다. 이 책은 저자의 첫 저사이다. 출간 전부터 영미권, 유수 언론, 그리고 독자들에게 인생과 예술에 대한 눈부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찬사를 받는다. 그리고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18년 10년간 일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 현재 그는 뉴욕 도보 여행 가이드로 일했다. 후에 첫 책으로 화려하게 서점가에 데뷔했다. 현재는 브루클린의
사랑스러운 아내, 또 두 아이와 살고 있다. 네, 패트릭 브릭리.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할 건데, 아름다운 장면 두 장면이 떠올라요. 첫 번째 장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책을 읽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 장면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형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형을 간호하면서 보냈던 1년이란 시간 동안 형과 보냈던 일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범하게 야구 얘기를 하고 뉴욕 매치 얘기를 하고 또 수학 문제 푸는 얘기를 하고 날씨 얘기를 하고 그러다 형이 통증이 오면 간호원을 부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통증이 잠잠한 어느 한적한 오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일에 열중한다. 그 모습도 굉장히 저한테는 심금이 울리더라고요. 또 이 저자가 형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어린 시절 일화들, 또 한없이 너그럽고 밝고 지혜로웠던 그 형이 마지막 형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어머니랑 들렸던 필라델피아에 있던 어느 미술관,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저자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곳에 나는 숨고 싶다. 책의 원제는, 영어 원제는 All the Beauty in the World잖아요. 이 제목을 한국어판에서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원제보다 한국어판 제목이 더 끌리게 잘 진 것 같아요.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 출판사의 리뷰 서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기로 했다. 상실의 고통으로 삶이 무너진 순간 가장 경이로운 세계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얼마든지 삶을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한다. 야심만만한 젊은이였던 패트릭 브레잉리도 그랬다. 대학 졸업 후에 모두가 선망하는 뉴요커라는 잡지사에 입사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수직 상승해서 언젠가 빅리그로 올라가리라 여겼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경력을 쌓아가던 어느 날, 누구보다 똑똑하고 배려심 깊던 형 탐이 젊은 나이에 시한부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의지했던 형의 투병과 죽음을 겪으면서 브랭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러던 저자는 불현듯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와 미술관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슬픔과 달콤함이 허용되는 미술관. 그런 미술관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관람객들을 지켜보는 경비원 브링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자기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면서 본인을 그저 놓아두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2008년 가을, 그는 드디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다. 7만 평의 공간, 3만 점의 작품, 연 70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 사이에 걸어올린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진정한 의미. 세계 3대 미술관이라 불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7만 평의 공간, 300만 점의 작품, 연 700만 명의 관람객을 자랑한다. 이 거대한 미술관에서 매일 8시간에서 12시간
이 최소한의 기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경비원일을 저자가 뉴욕 한복판 마천루 숲에서 치열하게 일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갖는다. 매일 아침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 고요한 전시실에서 벽에 걸린 작품들을 바라보다가 렘브란트나 보티첼리를 만난 듯 강렬한 몰입을 체험하기도 하고, 고통의 순간을 포착한 베르나르도 다디의 회화를 마주하고는 거대한 바위처럼 냉혹하고 가슴 저미는 운명을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미켈란젤로의 특별전에서는 천재 조각가가 여든의 나이에 그린 소묘를 바라보며 부단한 근면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을 느끼고, 메리 카삿의 다채로운 그림에서 햇살에 젖은 것 같은 알 수 없는 따스함에 젖어든다. 저자는 이처럼 너무나도 장엄하거나 아름답거나 혹은 비통한 순간을 묘사한 거장들의 작품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며, 일상은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며 가끔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것임을,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임을 서서히 깨달아간다. 아름답고 거대한 미술관과 그곳을 채우는 작품들, 그리고 그 공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위트 있고 공감 가는 연대기. 브링리가 근무할 당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우스갯소리로 본인들을 보안 예술가라고 부르는 600여 명의 경비원들이 있었다. 경비원 동료들은 대체로 엘리트 사립학교 출신의 비슷한 이력을 지녔던 잡지사 뉴요커의 이전 동료들과는 전혀 달랐다. 암살 위협을 겪고 미국으로 망명한 이민자 출신의 동료,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동료, 문학가로서 등단을 꿈꿨던 동료, 벵골만에서 구축함을 지휘했던 동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동료, 그야말로 다채로운 출신과 배경을 지닌 이들이었다.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 사연을 품은 동료들과 작지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무심한 듯 격려하고 함께 편견에 맞서는 과정에서 저자는 엇나갔던 삶의 리듬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을 느낀다. 삶은 고군분투하며 성장하고 창조해 내는 것이다. 지독한 슬픔과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에 대하여. 형의 죽음 이후 모든 것과 단절한 채 완벽한 고독 속으로 숨고자 했던 브링리는 어느새 고요하고 정돈된 세계를 보니 더 이상 원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전시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예술작품과 자신의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위로, 그 자체가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었다. 이제 그간의 애도해야 할 날들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마침내 저자는 그토록 거부했던 세상으로 나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10년에 걸친 내밀한 고백을 마친다. 예술이 건네는 위로를 통해 상실과 혼란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여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이 책은 치열하고 제멋대로인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잔잔하지만 커다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10년 동안 그림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몇 번을 더 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는 별책 부록이 나옵니다. 이 별책 부록은 QR코드를 찍으면은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이 책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가장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 책에서 언급된 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령이 나오는데, 메트로폴리탄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서치 부분을 누르면 나오는 검색창에 취득 번호만 누르면 초고해상도 화질의 그림이 보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번호를 명시를 해 두었는데 각 작품 제목으로도 검색할 수 있지만 제목이 대부분 이제 영어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어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글자 활자로 된 것들도 있고 뭐 2줄, 3줄짜리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치다 보면 하루가 갈 수도 있는데 취득 번호는 60.173-49.7.1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 번호를 누르면 실제로 그림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이 책의 차례에 언급되어 있는 그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챕터별로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책은 총 13장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1장,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2장, 완벽한 고요가 건네는 위로. 3장,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4장, 사치스러운 초연함으로. 5장, 입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드문 순간. 6장, 예술가들도 매트에서는 길을 잃을 것이다. 7장,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8장, 푸른색 근무복 아래의 비밀스러운 자들. 9장,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10장, 애도의 끝을 애도해야 하는 날들. 11장, 완벽하지도 않고 완성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 12장, 무지개의 모양을 여러 번 그리면서. 13장,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완벽한 고요가 건네는 위로. 아침은 늘 주직은 듯 고요하다. 더욱이 미술관 문을 열기까지 30분 정도 남겨두고 근무 자리에 도착하는 날이면 말을 걸어 나를 속세로 끌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나와 렘브란트, 나와 보티첼리, 나와 실제로 거의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믿어질 만큼 강렬한 환영들 뿐이다. 매트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면 주민은 거의 9,000명에 달한다. 몇 년이 흐른 뒤 전시실 하나하나 섭렵하며 세어본 결과 정확히 8,496명이 었다. 전시관은 크게 확장한 다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숫자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배경에 나오는 아기 천사, 투장의 관계, 개미 크기의 곤돌라 사공까지 나는 모두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모두 셀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그건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지를 실감하지 못해서이다. 주민들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에 붓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명한 직장이 있는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형을 잃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더 앞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사치스러운 최현암으로. 밥은 5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의 이름을 모두 아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다.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서면 그는 이름과 소속 구역이 적힌 타일을 찾아
미술관의 수많은 관리 구역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게시판에 세로 줄에 놓는다. 구역마다 그가 채우고자 하는 할당 인원이 있지만 당일에 특별 근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각 구역에 배치할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고 몇몇 전시실을 닫기도 한다. 브링리 중세구역, 그가 외친다. 아니면 근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에이시아, 19세기, 아메리카, 혹은 또 다른 시대, 문화, 지역을 그는 외친다. 오늘 아침 그는 이렇게 외쳤다. 브링리 H구역. 매트는 2,0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많은 이들이 제 물을 만난 듯하다. 큐레이터들은 전시실 한 복판에 서서 어느 유물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토론한다. 기술자들은 누군가와 부딪힐 염려 없이 예술품이 실린 카트를 이리저리 밀고 다닌다. 인부들은 그들의 실력을 믿고 편안해 보이는 보존가들의 감독하에 로프와 도로레로 조각상을 어떻게 들어올릴지 몇 시간씩 계획을 세운다. 도초에서 전기 기술자, 공기조화 기술자, 페인트공들이 몰고 다니는 전동 리프트에 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몇몇 직원들은 손님을 한두 명씩 데려올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얼굴을 비춘다. 큐레이터들이 고액 기부자와 VIP에게 미술관을 안내하는 동안 경비원과 청소부는 부모님께 호사스러운 투어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이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은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람 구경도 할수록 는다. 이러한 기회에 통달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매일 보는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전형적인 인물들을 골라내는 법을 터득했다. 첫 번째는 관광객 유형이다. 대개 사는 지역 고등학교에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카메라를 목에 건 채 무조건 가장 유명한 작품을 찾아다니는 아버지들이다. 이들은 예술에 특별한 관심은 없지만 보는 눈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옛 거장 전시관의 솜씨들을 관람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뭐 액자를 본 것만으로도 좋지. 이봐 트로이, 이 일은 어쩌다가 하게 됐어? 보험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어. 그가 대답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직업 적성 검사를 하라는 거야. 어떤 일이 각자에게 제일 잘 맞는지 보여주려는 검사라나 뭐라나. 왜 그런 걸 하라고 했는지 이유는 묻지 마. 검사 결과 보면서 난 생각했어. 내가 유일하게 되고 싶었던 건 개인적으로 예술을 후원하는 부자였다고. 그는 입고 있는 푸른색 근무복에 옷깃을 잡아당겨 펴면서 말한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그 꿈에 제일 가까워. 너무 많은 방문객들이 매트를 미술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술에서 배우기보다는 예술을 배우려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술에서 배우기보다는 예술을 배우려 한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는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감히 작품을 파고들어 재량껏 의미를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넘겨짚는다. 매트에서는 시간을 보낼수록 나는 이곳의 주된 역할이 미술사 박물관이 아니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심 영역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지하 무덤까지 내려가고 그 둘 사이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 어떤 느낌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거의 모든 측면과 맞닿아 있다. 그런 것에 관한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우리가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가까이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믿는다. 그토록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그린 그림이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한 근면성의 산물이다. 종이 위에 무엇 하나 그냥 그린 것이 없다. 한 획마다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야심과 헌신이 깃들어 있다. 미켈란젤로는 빈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근심을 잊고 혼신의 힘을 비춰 주어진 과제를 해냈고, 씁쓸한 불평 따위는 일이 끝난 후에나 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엔젤리코 수사가 묘사한 것은 예수의 몸뿐만이 아니다. 그는 십자가의 발치에 뒤죽박죽 모여있는 구경꾼 한 무리를 상상했다. 옷을 잘 갖춰 입은 사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꽤 많은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이렇게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반응과 감정들이 떠올랐다. 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부분이 혼란스러운 일상생활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이 그림은 디테일이 가득하고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 숨막히게 아름다운 일상, 그것이 보인다. 아무리 중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하더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코스는 우리가 그 나라, 그 지역, 그 도시, 유명한 박물관이나 전시관, 뮤지엄 찾고는 하죠. 그곳에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적어도 저는 한 번도 그곳에 있는 경비원을 염두에 두고 유심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예술을 사랑하고 그 작품들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많은 이 패트릭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의 감상에 있어서도 저는 감탄하기보다는 약속이 있어서 목적지를 가는 사람처럼 숨차게 그 명작 앞을 지나가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언젠가 이런 미술관을 갈 기회가 또 자주 생긴다면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대한 충분한 시간, 저자가 말했던 그 시간, 그 작품과 내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물리적인 그 시간을 저는 조금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그리고 그 공간. 우리가 갑자기 고양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 그러죠. 또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자마자 쉴 새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도 물론 존재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그런 만남, 관계도 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의 시간으로 완성된 이 작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어떻게 느낌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디를 가던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의 뮤지엄을 가더라도 이 패트릭 같은 경비원들 정말 앞으로 정말 자주 찾아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는 경이로운 세계 속에서 숨어버렸지만 그 숨은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지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술을 얘기하고 문학작품, 예술작품, 명작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대단하고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만 이 패트릭 브링리는 자기의 삶을 그곳에 맡겼습니다. 그곳에 삶을 맡기고 나의 일상이 예술작품과 함께 하게 됐을 때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문 내용인데요. 어느 예술가의 만남에서도 첫 단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저 지켜봐야 한다. 자신의 눈에게 작품의 모든 것을 흡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술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 저는
어느 쪽이 더 눈이 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그림을 닮은 작품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일까요?